고대장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고객들 중에 젊은 전문직도 많이 있나요? 보통 1,500, 2,000 버는 젊은 3040들은 어떤 부동산 보고 있나요? 현재 자산은 전부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어느 정도 물건을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용대출은 6, 7억 정도 가능하고 운영 가능 자산은 1억 5천 정도밖에 없어요. 예. 복산 1구역 조합원 84타입 분양 신청 눈치 싸움 중인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반여동의 왕자 재건축 아파트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구입한 물건이고요. 요즘 재건축 사업성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사업성은 뒤로 하고 과연 반여동 입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반여동 입지가 5년에서 10년 후에 어떨까요? 고대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무주택자 실거주 분리로 똘똘한 한 채 투자하려고 합니다. 남천자의 2기대 비율 나오는 9평 13억 5천 정도 내고 예정. 전세는 6억에서 6억 5천 맞추려고 합니다. 괜찮은 투자일까요? 부동산 공부 중입니다. 관리처분인가? 고대장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고객들 중에 젊은 전문직도 많이 있나요? 보통 1,500, 2,000 버는 젊은 3040들은 어떤 부동산 보고 있나요? 현재 자산은 전부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어느 정도 물건을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용대출은 6, 7억 정도 가능하고 운영 가능 자산은 1억 5천 정도밖에 없어요. 예. 일단 1,500에서 2천 정도 벌면 연봉이 거의 2, 3억 이상이잖아요. 2, 3억 이상이니까 아주 고액 연봉이고 3040 분들 중에 저희는 그 자산가 분들 전문직이나 자산가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제가 분석하는 스타일이 요새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로 분석하는 걸 조금 컨텐츠가 늦게 많이 못 올라갔는데 저는 거의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이고 논리적 기반이거든요. 뭐 약간 이제 감성 기반이 아니에요. 뭐 부동산을 사놔야지 더 부자가 된다. 부자가 돼야 더 행복하다. 뭐 이런 것보다는 거의 데이터와 논리적 기반. 제가 이제 MBTI가 극T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하니까 오히려 더 이제 전문직 분들이나 자산가 분들이 정말 많이 문의를 주시거든요. 구해줘 아파트 신청이나 구해줘 건물 신청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부동산을 보냐면요. 일단은 그 아파트보다는 건물, 토지 건물에 관심이 엄청 많으십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법인을 해서 지금 개인 사업이거나 법인 사업일 거 아니에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법인 형태로 하고 개인 사업이면 법인, 기존의 법인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대로 법인으로 해가지고요. 요거를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데 아파트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 건물은 이게 되거든요.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다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대출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온 적도 있었냐면 최근에 이제 12억 5천 정도에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대출이 11억 8천 정도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증금까지 더하니까 본인 투자 금액이 훨씬 작게 들어갔습니다. 자기 돈이 거의 5천만 원 전후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부대비 이렇게 들어갔는데 12억 5천짜리 물건을 사는데 부동산을 사는데 내 돈 1억 이하로 살 수 있는 거는 아파트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건물은 여기 가능했거든요. 아마 이 정도 신용이 되게 잘 나오시는 분들은 건물을 사는 거가 아마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건물, 이제 사업자인데 사업자를 개인 사업자도 좋지만 여기에 개인이면 개인 사업자면 법인 형태로 그래서 결국 이제 법인 사업자로 이제 사업자니까 지금 이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시겠죠. 이거를 법인 전환해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대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사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여기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요걸로 아파트를 사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근데 개인은 DSR이나 이런 게 걸리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1안 요거 건물 사는 거, 2안은 이걸로 아파트 사는 거 돼 있고 대부분은 요 정도면 충분히 건물 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건물을 요즘은 어떻냐면 그 아파트는 30% 정도 빠졌다가 이번 하락장에 30, 40% 빠졌다가 15%에서 20% 정도 회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실가만 보시면 알잖아요. 그런데 건물은 30% 40% 빠진 상태에서 거기서 한 번 더 절충을 해서 매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건물을 사는 게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많이 빠진 건물이 10개가 있었다면 여기서 한 7, 80%는 이미 이제 물건이 계약이 됐거나 아니면은 들어갔고요. 한 2개, 3개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 앙투아님은 좀 서둘러서 요런 형태로 해서 건물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산 1구역 조합원 84 타입 분양 신청 눈치 싸움 중인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재맵. 자, 여기가 이제 복산 1구역이죠. 동래구에서 조금 이제 점점 외곽으로 빠지는 구역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단지에 이래 들어오는데, 저는 이제 단계를 안 보죠. 복산 1구역 단계. 자, 아니면 리치고에 들어가서 일단 시간 관계상 요거를 좀 더 보려면 인터넷 검색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리치고에서 이 단계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게 좀 반영이 느리거든요. 일단 복산 1구역 보면 4307세대의 GS건설 시공사고 리치고가 조금 이제 업데이트가 느립니다. 재개발에 관해서.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로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는 이제 사업 시행인가 통과되고 관리 처분인가 진행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은 이제 재개발이 조합 설립인가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요 단계가 지날 때마다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 시장이 진행됨에 따라서 장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6, 70%는 그 이상 오히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재개발 단계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한 3, 40%. 그 다음에 전체 부동산 시장이 저는 오히려 한 6, 70%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퍼지려면 첫 번째는 우선 명륜동이 좀 잘 나가야 되겠죠. 명륜동이 잘 나가야 이제 복산 1구역으로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복산 1구역이 이제 관리 처분인가 단계가 되면 또 좋겠죠. 그래서 전망은 당연히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좋아질 건데, 요거를 팔아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갈아타기를 가는 게 낫고, 나는 이걸 팔아서 갈아타기가 좀 힘들다면 당연히 들고 갈수록 부산이 이제 바닥 찍고 사직동 좋아졌고 이제 명륜동 좋아지고 있고 명륜동도 애법 올랐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이제 복산 1구역으로 바람이 올 거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좀 무방할 것 같아요. 예. 금액에 따라서 갈아타기 할 거면 팔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슬슬 제일 어려운 시기 바닥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반여동의 왕자 재건축 아파트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구입한 물건이고요. 요즘 재건축 사업성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사업성은 뒤로 하고 과연 반여동 입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반여동 입지가 5년에서 10년 후에 어떨까요? 봅시다. 왕자 맨션, 반여동 왕자 맨션이고 여기서도 자 끄고 여기 옆으로 오면 되죠. 왕자 맨션은 이제 944세대 예정이고 현대건설 시공사 현대건설입니다. 지금 사업 시행 인가 24년 5월에 사업 시행가 통과했고 이제 관리 처분 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왕자 맨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성됐을 때 어느 정도 될 거냐? 그러면 저는 한 여기와 요 섹터와 유사 입지가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드파인 센텀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드파인 센텀보다 살짝 위에 입지, 그 다음에 여기 요 라인보다는 유사 입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옆에 이게 보려면 결국에는 이 아파트를 부시고 이제 새로 지으면서 사업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건축비가 오르고 금리도 아직까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 하니까 사업성이 일단은 계속 나빠지죠. 근데 여기도 결국 이제 이번에 르엘 리버파크 센텀이 경쟁률이 좋았고 그러면 여기 재성동 이편한 세상 센텀 리슈빌 영향을 먼저 받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센텀 협성 그다음 피오레 이렇게 영향을 받고 그 위로는 그 다음에 제2센텀이 이제 개발되면 요 영향이 1차적으로 저는 이쪽으로 올 거거든요. 인근 지역인. 그러면 5년에서 10년이면 충분히 저는 이제 길게
잘 잡으셨다 이래 봐지고, 저는 한 5년 정도 보더라도 이제 그때쯤 되면 좋은 바람이 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오히려 추천 물건으로 요 현대 왕자 맨션이나 현대 아파트나 삼익그린이나 현대 그린 요런 거 이제 좀 가성비 투자로 한 번씩 추천드릴 때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의 저는 바닥이다 봐지고 5년에서 10년 딱 놓고 보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는 여기가 조금 이제 센텀파크까지가 약간 진짜 센텀 권역으로 봐졌고, 그 위로는 약간 재송동이다, 반효동이다 이렇게 좀 많이 까였죠. 근데 앞으로는 여기 르엘 리버파크 센텀이 딱 들어오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 재송동이라든지, 재송동에서 요 라인들 다음에 반효동에서도 요 라인들은 뭐 요쪽 라인들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만약에 이거 들고 있다 그러면 갈아타기 할 거 아니면 들고 갈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밍은. 고대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무주택자 실거주 분리로 똘똘한 한 채 투자하려고 합니다. 남천자의 2기대 비율 나오는 국평 13억 5천 정도 내고 예정. 전세는 6억에서 6억 5천 맞추려고 합니다. 괜찮은 투자일까요? 우선은 남천자이 봐야죠. 일단 저는 요거 너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실거주 분리, 똘똘한 한 채 이 전략은 저는 너무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부산이 이렇게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고 다시 이제 턴을 하는데 지금 요 언저리거든요. 요 언저리. 부산 전체를 보면 여기고요. 부산 전체를 보면 여기고, 그 다음에 급지 좋은 데를 보면 한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때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요 상황 때는 최대한 돈을 모아서 최대한 좋은 걸 사셔야 되고요. 요 상황 때는 이제 너무 무리한 레버리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하락장이 오면 결국 못 버티는 이유가 레버리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 상승이 계속 너도 나도, 그러면 상승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3년 이상 올랐다, 거의 한 5년 가까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아마도 후반부에 가까울 거고요. 3년에서 5년 이상 지속해서 상승했다 하면 요 후반부에 가깝고, 그게 아니고 이제 가격이 계속 빠지다가 이 하락세가 둔화되었다 그러면 거의 바닥에 가깝고, 급지 좋은 데가 조금 올랐다 그러면 거의 이제 발목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요 상태죠. 요 때는 최대한 레버리지를 뽑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똘똘한 한 채 전략은 아주 좋은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남천자이는 국평 기준으로, 30평대 기준으로는 남천자이랑 여기 트월센하고 마린자이 요렇게가 거의 이제 공동 1등급입니다. 그 다음 약간 1.5등 하면 광안 쌍용예가 라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 바다뷰 나오는 거, 광안 쌍용예가 광안대교 뷰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아파트고요. 그래서 남천자이는 국평의 대장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전략이다 이래 봐지고요. 다음에 이제 갭까지 봅시다. 일단 아파트 선택까지는 저는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갭이 13억. 여기 남천 서밋에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남천 서밋이 나중에 들어왔을 때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요 라인들로 해서 안 막히는 거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3.5에서 6억 5천, 13억 5천에서 6억 5천 빼면 한 7억 갭이네요. 7억 갭. 그러면 이분이 이제 7억 정도 투자금이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이 7억이면 이제 남천자의 이 선택도 괜찮은 거예요. 저한테 점수를 매기려면 한 85점 이상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남은 뭐 한 95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90점 95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저는 대출까지도 같이 알아보고요. 저는 대연 서밋도 괜찮은데 대연 서밋보다는 남천자이가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7억 정도 투자 금액이면 저는 용호동 W도 같이 볼 것 같아요. 용호동 W에 대출 끼고 W를 사서 여기를 월세를 주면 W가 월세가 세단 말이죠. 요 아파트들 중에서 월세가 좀 되게 잘 나가는 곳이 요 W입니다. 그래서 W에 월세 세팅을 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월세를 받아서 이자 충당을 하는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는 W도 좀 같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마린시티까지 좀 같이 넓혀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수를 매겨보면, 순위를 매겨보면 남천자이 2등, 두 번째 3등이 이제 대연 서밋. 대연 서밋도 이제 충분히 좋은데 남천자이가 좀 더 위라고 생각이 들고, 1등이 대출 플러스 월세 세팅을 하는 용호동 W 하고, 그다음 마린시티의 제니스 아이파크, 요렇게도 한번 검토해 볼 것 같아요. 요렇게도.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게 이제 90에서 95점, 점수를 매기자면 85점, 여기는 한 80점 정도, 요런 느낌입니다. 예, 12억대로 알아보려 했으나 조금 무리해도 뷰 나오는 집의 앞으로 남서나 삼익빛이 재건축 되더라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12억보다 조금 무리하더라도 뷰 나오는 걸 가는 게 훨씬 낫죠. 네. 구해줘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저랑 용 소장님 해가지고 구해줘 아파트 진행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단지픽, 그 다음에 현장 답사, 그 다음 부동산 계약대, 대출 및 법무사까지도 다 소개 및 이제 다 알아봐 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올인원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 이제 할인해서 55만 원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필요하시는 분들은 구해줘 아파트 요거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